자, 시작해 봅시다. 이것이 리트론툴이다. 이제 심화가 시작됐습니다. 심화표는 과거에는 되게 길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리트논술에 나오는 주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과학도 있었고 또 사회과학도 있었고 자연과학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다루다 보니까 이게 12번 정도 수업이 진행될 정도로 좀 양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모든 영역을 출제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과학 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제편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정리하게 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4번을 다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법 영역 중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들, 국민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쪽만 공부하기는 되게 애매할 수 있겠죠, 그죠? 그쪽 부분은 나중에 또 모의고사라든지 또 실전 모의고사 때 이제 그때 파이널 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 때는 한 4가지 챕터를 공부할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그 법과 정의라고 하는 전체적인 법의 맥락을 한번 공부해 볼 거고, 두 번째는 공법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형사 영역, 마지막으로는 민사 영역으로 해가지고요. 다양한 헌민형이라고 이야기하죠. 민헌형이라고 하는 3가지 과목이 제일 중요한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헌법, 민법, 형법 이런 형식으로 어떠한 주제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교재는요, 169페이지 쪽에 있거든요. 그쪽 한번 딱 넘겨보시면 거기 제가 좀 과감하게 이런 내용이 출제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맞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처음 얘기하지만 제가 쪽집게거든요. 아니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주제가 늘 출제가 돼요. 형식이야 100%고 이렇게 너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제가 수업 때 제 자랑 잘 안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식은 똑같이 나오고 그죠? 주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슈들이 좀 있죠, 그죠?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근데 적나라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사회 이슈가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뤄보시면 요새 최근의 이슈들이 또 다 문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쪽집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중요한 주제 자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항상 반영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이전까지는 제가 분석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물론 초창기 땐 2문제도 하긴 했지만 분석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서술하는 문제 하나 형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주제는 좀 욕심을 좀 내서 좀 문제 분석을 좀 많이 하려다 보니까 분석 문제를 2문제를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쓰는 문제가 1문제 있기 때문에 도합 3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좀 자신감 갖고 해줘도 좋겠고, 그래도요, 조금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가방 싸갖고 도망가시지 말고 제가 아주 늦진 않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존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가 더 늦어질 수는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169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시고 한 장 넘겨볼까요? 뒤쪽에 그죠? 챕터 1이라고 되어 있고 법과 정의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이제 법학을 공부할 때 사회과학인데 사회과학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법학과 관련된 부분 자체를 지금부터 다루게 되는 겁니다. 법과 정의라고 되어 있고요. 한 장만 넘겨볼까요? 172페이지부터는 어떤 대화 내용이 나와 있어요. A는 나는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B가 하지만 하는 거 보니까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C가 한번 나오네요, 마지막 쪽에 나도 한마디 하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A, B, C, D도 한번 나오네요. D는 좀 중재자인 것 같아요. 잠깐 다들 좀 진정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175페이지에 C가 딱 이제 이 대화를 끝내죠. 아차, 우리 여성할당제 얘기하다 말았지? 토론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배고프지 않니? 뭐 좀 먹고 계속 하지 않을래? 여기에 이제 모두 다 찬성하게 되는 걸로 끝나요. 계속해서 싸우다가 밥 먹지 않은 거에 찬성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런 대화들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제 읽기 자료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때 이 부분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요 읽기 자료들을 1시간 정도에 걸쳐 가지고 배경 지식 같이 수업을 진행한 바가 있었었는데 사실 그런 것이 크게 물론 들어주면 좋긴 하겠지만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에 보시면은 뭐 왜 평등이 중요한 문제인 것인가부터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쭉 뒤로 앞에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주제인지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뒤쪽에 넘어가 보시면은 이게 181페이지에서 마무리가 되죠. 대화의 해설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또 여기에 이런 문제가 반영된 거를 이제 논술 문제로서 풀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18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가 있죠. 법과 정의 중에서 이제 바로 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죠? 준법의 근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법학이란 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고 법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서 마무리가 되냐면 191페이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이런 글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글을 한번 써봤거든요. 해주시면 되겠고 192페이지부터는 약간 플러스 알파예요. 요새 원래 워낙 또 진보하고 보수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보 보수는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큰 이제 대립각을 세웠다가 갈등이 되게 많죠, 그죠? 한국 사회는 뭐 남녀 갈등도 있고 그리고 뭐 노인과 청년층의 갈등도 있고 지역 갈등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인데 여전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진보가 뭐고 보수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뭐 정치에 있어서 또 민주주의까지 이어지는데요. 양이 좀 많아 보이지만요. 모두 읽을 만한 자료들이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되게 많죠. 그죠? 뒤쪽에 통진당 해상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이게 바로 211페이지에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뭐 이미 언어 이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러면 독해력 자체를 많이 강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글들은 전혀 어려운 글들은 아니고 쭉쭉 읽히면서 대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넘어가면 되겠고 좀 생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체크하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단순히 논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포스트리트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시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죠? 법학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요. 한번 해봅시다. 실전형으로 바꿀게요. 저희는 논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리트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시험장에서 못 쓴다면 무의미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생각 자체를 그 짧은 분량의 글에다가 모두 다 집어넣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2페이지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을 여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얘는 법과 정의의 문제기보다는 모든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212페이지 문제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논제 1번입니다. 찾으셨나요? 211페이지? 네. 자, 그러면 앞에 이제 문제를 시작해 볼게요. 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도 되게 짧죠? 400에서 500자밖에 안 됩니다. 실제 시험은 1200자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 글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실제 시험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의견 대립을 분석해 보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기존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새로운 패턴의 문제죠, 그죠? 어쨌거나 이것도 우리는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석한 걸 어떻게 쓰는지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은 어렵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그죠?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간파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많은 시간은 드리진 않을게요.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쓰는 건 아닙니다. 옆에다가 여기 213페이지 여백이 좀 있죠. 거기다 써도 괜찮고 아니면 빈 종이에다 해도 괜찮고요. 본인이 이걸 어떤 형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단락이라고 얘기하죠. 한 칸 띄고 시작하는 거. 난 이거 몇 단락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 그런 마음까지 아마 담아가지고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그죠? 가와 나에 있는 의견 대립을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기에 있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가와 나에 나타난 의견 대립이 어떠한 대립의 양상인지를 분석해 보라는 문제고 분석한 거를 답안지에 현출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시간 10분의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과감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한번 조금만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보기 내용 자체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판단하고 가치 판단 내용이 좀 이어지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그 김태길이라는 분의 윤리학이라는 책인데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김태길 씨는 그 윤리학의 태두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상당히 또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분이긴 합니다. 자, 내용들을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논제 1번 문제 또 의미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처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런 형식의 문제는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배치한 문제들은 모두 신경향에 유사하게 문제가 배치가 됐는데 이 문제만큼은 분석력을 좀 보고 싶어서 만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